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집게 백선 46번인데요. 이 문제 인터넷에 질문하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원래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죠. 그런데 예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4가지죠. 사망을 해서 등록 취소되면 영원히 결격 사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해산되면 등록 취소되는데요. 해산돼서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그 대표이사이었던 자는 3년 지나기 전이라도 개인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됐으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등록기준 미달됐으면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하면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다시 등록을 하면 종전 위반 행위로 인해서 등록 취소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3년에서 폐업기간만큼 빼줍니다. 따라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였다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합니다. 자, 그러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 것. 네, 답 1번이죠. 6개월 초과해서 무단휴업에서 등록 취소됐다면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그러나 파산 선고받아서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아니라 복권되어야 됩니다. 자, 3번은 등록 기준 미달이네요. 3분의 1 자격증 있는 사람 모조리 그만두어가지고 등록 취소됐으면 다시 3년 안 지나도 자격증 있는 사람 3분의 1 임원, 사원 갖추게 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결격 사유잖아요. 자격 취소되면 그로 인해서 등록도 취소됩니다. 그러면 자격 취소된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되는 거지 또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5번도 마찬가지죠. 이 법에 의해서 1,000만 원 벌금 받았으면 벌금 받은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되는 거지. 그로 인해서 등록 취소됐다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또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 1번인데 이게 좀 이해 안 되는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시험에는 출제됐습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46번에 1번은 3년 지나야 됩니다. 다음은 47번입니다.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사유가 아닌 것은 했네요.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자격증 교부네요. 자격증 재교부의 경우 수수료 내는데 처음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안 냅니다. 여러분들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 줍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수수료 내야 되고요. 등록신청 재교부 신청 수수료 내야 됩니다. 예, 분사무소 처음 설치신고할 때 내야 되고요. 응시 수수료도 내야 되고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도 냅니다. 응시 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 조례고 나머지는 시군구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고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다음은 48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자격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보수약정은 유효하다.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무효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업을 하면서
중개업 지급을 했다면 유효한 게 아니고 무효입니다. 지급을 한 게 아니고 우연히 한두 번 했다면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출문제고 판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의 이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했는데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행위에 해당되면 중개사고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중개행위가 아니면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즉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지언정 공인중개사법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개라는 것은 남을 소개하는 게 중개인데 자기가 직접 계약 당사자로 참여한 것은 사회통념상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 이건 완전 사기꾼입니다. 요건 건물주도 아닌데 나무 자격증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건물주라고 속여서 계약금 떼먹은 건데요. 따라서 이런 사기친 것까지 보험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 판례는 받습니다. 형사 고소를 함으로써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례는 본 겁니다. 이런 사기꾼까지 다 배상해주면 보험회사 망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당한다.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대표, 사장, 회장 이런 거 전부 다 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개사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조원에게는 책임 없다. 잘못한 보조원 책임져야 되고요. 사장에게도 책임 있는 것이지 잘못한 직원 책임은 없고 사장에게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번 자격 없는 자가 거래 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니면 지급을 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은 유효하다. 예, 그렇습니다. 무등록 업자의 보수청구권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업자가 아니라 우연히 한두 번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자, 다음은 49번 문제입니다.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은 했는데 기억은 용역업은 안 됩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알선업은 됩니다. 도배의 이사업체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소개하는 거는 됩니다. 농업용 건축물 안 되고요. 주택, 상가,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할 수 있습니다. 디귿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가능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과 매수신청들이 입찰들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들이 입찰들이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공매 입찰대리만 하거나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취득알선만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비업의 부동산의 이용, 개발업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발업은 안 되죠.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가능합니다.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돈 되는 것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 되는 걸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 디귿, 미염 두 개가 되겠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개인은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모두 다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죠. 단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신청대리는 못합니다. 자, 다음은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취득 목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이 매수인인 경우. 2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3번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거래건의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 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4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이라도 실제 거래가격 5억이 아니라 6억 이상이죠. 실제 거래가격 6억 이상입니다. 5억 이상 X입니다. 5억이 아니라 6억 이상인 경우에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증빙자료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투기과열지구만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자금조달계획은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은 제출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